검찰이 유병헌 청해진 해운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이 회장 측근들을 잇따라 구속시키면서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다가 거센 저항에 부딪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권민석 기자와 함께 검찰 수사 속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 유대균 씨, 유병헌 회장의 장남이죠. 네. 검찰이 유대균 씨에 대해서 A급 지명수배를 발령했는데 이 A급 지명수배,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는 아닌데요. 도대체 뭡니까? 네, 통상 지명수배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A급과 C급인데요. 이 C급은 말 그대로 벌금 미납 등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이들을 경찰에 통보해주는 수준입니다. 예.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쉽게 말해서 지명 통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면 A급 지명수배는 말 그대로 최상위 등급의 지명수배입니다. 이 체포영장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도 발견되는 즉시 검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인 겁니다. 예. 통상 검경은 지명수배를 했다고 밝히면서 급까지 밝히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잠적한 유대균 씨의 출두를 압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걸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유대균 씨가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밀항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유대균 씨가 어디에 있는지 소재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두고 잠적했기 때문에 위치 추적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염곡동 자택에 없었으니까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만 나올 뿐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검찰 수사가 필연적으로 광범위하게 뻗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꾸려서 이른바 유대균 추적팀을 구성했습니다. 출국 금지가 됐으니까 공항으로 나가기 어렵다고 보고 밀항 가능성을 수사하는 겁니다. 평택과 인천항 등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여서 실제로 밀항을 시도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국내에 있는 유대균 씨 부인도 접촉하고 측근들을 통해서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 관계자가 유대균 씨 도피를 도왔을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인천지검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 2시 반쯤에 비공개 브리핑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검찰이 유대균 씨를 강하게 비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검찰 관계자들은 아무리 비공개 브리핑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를 직접 비판하는 것은 꺼립니다. 어차피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인천지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유대균 씨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단 유대균 씨가 예상치 않게 소환에 불응했다고 밝혔는데요. 종교 지도자의 아들이자 총만 받던 예술가, 다수 기업의 대주주인 사람이 출석 요구를 받자마자 도피해버렸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처신을 했지만 검찰은 냉정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유대균 씨를 향해 또 국민들을 향해서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초미의 관심은 지금 유병헌 회장을 언제 소환해 조사하느냐 아니겠습니까? 모레로 출석하라 이렇게 소환을 통보했는데 나올까요? 어떻게 봅니까? 네, 그러니까 16일 오전 10시, 모레 오전이 유병헌 회장의 검찰 출두일입니다. 하지만 유병헌 회장이 제발로 검찰에 출두할지 여부를 놓고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일단 유 회장 측의 출석 요구서는 전달이 됐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 유 회장이 사회적 지위가 있고 세월호 참사라는 사회적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믿고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에 손에 딱 잡힐 만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검찰은 아직 유 회장한테서 출석 여부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자진 출석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전망인데요. 사실 자녀들도 지금 소환을 모두 이제 거부했기 때문에 조직적이다 이런 의구심도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유 회장이 나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이후에는? 이 부분에서 이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확실치는 않지만 유 회장은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 회장이 이 검찰 소환을 거부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벌써 자녀들이 차례로 이 검찰 수사를 무시하고 잠적을 해버렸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유 회장까지 검찰청사로 불러내는데 실패한다면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는데도 유 회장 일가가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이 검찰로선 더욱 곤궁한 입장이 됩니다. 예, 결국 유 회장이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한다면은 검찰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일단 검찰의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장남 유대균 씨처럼 이 곧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어제 연곡동 자택처럼 이 금수원 문도 따고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러나 앞서 보신 대로 구원파 신도 400여 명이 금수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보위대를 자처하면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강제 진입이 이루어지면 심각한 물리적 충돌과 부상자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금수원 강제 진입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 이 금수원에 강제 진입하는 상황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검찰의 선택지는 또 한 번 줄어들게 됩니다. 이 장남처럼 A급 지명 수배를 내리거나 이 재차 소환 통보를 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이 검찰의 면이 서지 않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금수원 강제 진입은 이제 안 할 듯하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금수원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신도들이 이제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신도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이 일종의 종교 탄압으로 보이게 하려는 그런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금수원은 구원파 신도 400여 명 정도가 예. 매일 같이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금수원 정문에는 현재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는 현수막이 또 내걸려 있습니다. 유 회장과 함께 이 구원파를 죽이려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가 청해진 해운 등 유 회장과 소유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지 특정 종교단체를 겨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더불어 이 금수원도 종교시설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이 금수원 역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 회장 측이 만든 이른바 종교탄압 구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 성패는 결국 유 회장이 모레 출석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군요. 네. 예.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권민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